안녕하세요. 나경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 평형은 다층계에서만 성립되며 반드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한 동적 평형 상태이며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함께 존재하며 각 물질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수 K는 반응물질 농도의 비분의 생성물질의 농도의 비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온화 경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각 원소의 화학적 특성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런 규칙성을 고려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구분하여 배열한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주기율표는 1913년 영국의 헨리 모즐리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버전이 다시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1쪽부터 18쪽으로 되어 있고 1주기부터 7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책에 한번 같이 적어주세요. 먼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수를 적어주면 먼저 수소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마지막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으로 0이 됩니다. 18쪽은 불활성 가스로 화학 반응이 거의 없어서 0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플루오린부터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여 분자가 되잖아요. 그 원소가 다른 원소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플러스를 갖게 되고 오른쪽에 위치하면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리튬과 염소 먼저 보겠습니다. 리튬, 염소를 보면 자, 리튬 찾으면 어디 있어요? 리튬 여기 있고 자, 염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이 염소보다 왼쪽에 있죠. 리튬이 플러스 1을 갖게 되고 염소는 오른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을 갖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서로 바뀌어져서 자, 이렇게 적어지는데 1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읽을 때는 염화, 리튬 여기 화를 붙여서 가운데 화를 붙여서 뒤에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염화, 리튬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납니다. 알루미늄, 산소가 만납니다. 자, 알루미늄을 찾아주겠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있고 산소는 여기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왼쪽에 있죠? 알루미늄이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를 갖게 됩니다. 플러스 3. 산소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네요. 그러면 서로 바뀌면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 읽어줄 때는 뒤에서부터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칼슘과 인이 만납니다. 자, 적어줍니다. 칼슘과 인입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볼래요?
자, 칼슘 먼저 찾으면 칼슘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왼쪽에 있죠? 자, 보면 칼슘이 인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플러스를 갖게 됩니다. 인은 오른쪽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서로 바뀌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읽을 때는 인화 칼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성이 강해지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자, 주기율표송 같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기율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법칙을 말해요.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주기율표. 멘델레예프가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주기율표는 18쪽과 7주기 형태, 7주기는 미완성 상태로 발견 중이죠. 합성으로 만든 인공 원소들도 많아.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동일 쪽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리화학 성질이 비슷. 18쪽의 원소들은 화학 반응 거의 없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는 금속성이 강해지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져요. 주기율표처럼 두 개를 외워봐요. 순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헬리벤, 금소, 탄소, 질소, 산소, 불탄, 질산, 블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프레남, 알루미늄, 교수, 이황, 알규인화,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염화칼칼. 앞글자만 따서 외워봐요. 수헬리벤, 불탄, 질산, 프레남, 알규인화, 염화칼칼. 주기율표 다시 한 번 더 외워봐요. 순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헬리벤, 금소, 탄소, 질소, 산소, 불탄, 질산, 블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프레남, 알루미늄, 교수, 이황, 알규인화,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염화칼칼. 앞글자만 따서 외워봐요. 수헬리벤, 불탄, 질산, 프레남, 알규인화, 염화칼칼. 수알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항 염화칼칼. 노래가 막 들리네요. 벌써 단 외운 소리가 여기 학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대단합니다. 다음은 이온화 경향입니다.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금속이 수용액에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이온화 경향이 다른데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의 이온에게 전자를 주고 산화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응성 순서를 나타낸 건데요. 산화가 누가 더 잘 되냐를 묻는, 즉 전자를 누가 더 잘 잃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순서를 보면 칼륨부터 시작해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 납,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명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양이온인데요. 여기에 수소는 왜 붙어 있지? 수소는 비금속인데 플러스 양이온을 갖는 성질이 강해서 수소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소보다 큰 거와 수소보다 작은 걸로 나뉘어서 따지게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카가나마, 아라철니, 주납수구, 수은백금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먼저 반응성 및 이온화 경향을 살펴보면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말은 양이온이 잘 되는 경향을 뜻하죠.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 쪽이 전자를 잃기 쉽고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 하니까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쪽은 칼륨이고 금속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전자를 잘 내놓으며 양이온이 되기 쉽고 산화가 잘 되므로 환원력이 크며 산이나 물과의 반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 실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속과 금속 이온들의 반응을 통해 금속들의 상대적인 반응성 크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다양한 수용액을 제조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험복과 장갑을 착용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50ml) 비커 2개에 황산아연 수용액을 약 20ml씩 넣습니다. 이때 황산아연 수용액은 약 10%의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황산아연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마그네슘 조각과 구리 조각을 각각 넣고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마그네슘 금속 주변에 미미하지만 아연이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은 무색이므로 용액의 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즉 산화되려는 경향을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네슘 주변에 아연이 석출되는 것을 통해 마그네슘이 아연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산아연 수용액에 넣어둔 구리금속 주변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요. 또한 구리 이온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용액의 색도 변화가 없죠. 따라서 구리는 아연보다 반응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금속을 공기 중에 오래 둔 상태인 경우라면 황산아연 수용액에 넣기 전에 사포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을 문지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50ml 비커 2개에 황산구리 수용액 약 20ml씩 넣습니다. 이때 황산구리 수용액도 약 10%의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마그네슘 조각과 아연 조각을 각각 넣고 이때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마그네슘 금속 주변에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 속 구리 이온이 없어지므로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엷어지죠. 따라서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크기는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어둔 아연 금속 주변에도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액의 푸른색이 엷어졌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수용액 속 구리 이온이 없어지므로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엷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ml) 비커 2개에 각각 질산은 수용액 약 20ml씩 넣습니다. 이때 질산은 수용액도 약 10%의 농도로 제조하면 됩니다. 질산은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아연 조각과 구리 조각을 각각 넣고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연 금속 주변에 은이 석출되었습니다. 용액의 색은 변하지 않았죠? 바로 아연 이온이 색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연이 은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리금속 주변에서도 은이 석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액도 푸른색으로 변했죠? 그렇습니다. 푸른색을 나타내는 구리 이온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 실험을 통해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은 환원이 되어 석출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수용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질산은 수용액을 만들려면 질산은 5g을 증류수 45ml에 녹이면 됩니다. 이때 증류수, 즉 물의 밀도는 1g/ml이므로 45ml의 증류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실험 영상을 통해 보니 더 쉽게 이해가 됐네요. 오늘은 이온화 경향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각 원소의 화학적 특성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규칙성을 고려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구분하여 배열하는 것이 주기율표로 하였습니다. 주기율표 20번까지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나, 염화칼칼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최애각 전자를 기억해서 화학 반응식을 써내려간 거 다 기억나죠?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금속이 수용액에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이온화 경향이라 했습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납, 수소, 구리, 수는 백금, 금 순으로 칼륨 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커져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전자를 잘 내놓으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고 산화가 잘 되므로 환원력이 크며 산이나 물과의 반응성이 크다고 배웠습니다. 역시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조와 공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으로 가셔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